한국종축계략 전북지역본부에 근무를 했는데요. 그 지역본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또 본부장님께서 송규범 부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원 소개까지 그리고 자문관님에 대한 소개까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북지역본부는 어차피 다른 지역본부하고 마찬가지로 가축계량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투적인 것보다 저희 인적 구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협회에서 가장 잘한 게 이제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라북도 가축계량 사업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가리지 않고 저희 직원들을 엄청 서포트해주고 계십니다. 김추철 자문관님.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추철 자문관입니다. 자문관님 언제 취임하셨죠? 정식 자문관으로는 작년 7월 2일자로 작년 7월. 취임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한 1년이 거의 다 돼가시네요. 그 전에 1년은 또 임시로 또 그러셨어요? 작년 7월 2일자로 정식으로.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계약 없이 거의 뭐 자원봉사 식으로 1년간 계셨어요. 그러죠. 자문관님은 그럼 혹시 그 전북도에서 근무하셨고요? 퇴직을 전북도청 축산과장으로 퇴직하고. 다른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여기 자문관님으로 오시고 나서 좀 달라진 부분이 뭐가 좀 있을까요? 제가 축산과장의 행정에 있을 때는 정말 좀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현장을 약간은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이제 감으로만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는데 행정이 끝나고 종축계량협회에 와보니까 정말 가장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현장이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 현장을 알게 되고 또 그래서 행정에서 했던 저의 그 경험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행정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 감을 많이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축계량협회에서 현장에서 계량 업무라든가 검정 업무하는 게 정말 굉장한 일이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부장님께서는 자문관님이 계셔서 많이 든든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 자문관님을 많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이용이면 안 돼요. 자문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산과장도 오래 하셨고 이제 다른 쪽 과장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 사업 중에서 시군하고 연결된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 전북도에서 지금 임실 쪽에 해군의 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축산과장 전 축산과장님하고 또 인맥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현재 이제 그분은 이제 퇴직하셨지만 현재 축산과장님을 제가 뵈려고 해도 뭔가 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때 같이 그 전 축산과장이 내 친구야 하면서 같이 그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같이 가고 그다음에 유전체 사업도 각 그 친하신 그 과장님들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추진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 상당히 진짜 우리 협회에 큰 도움이 되신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축산 과장님들도 이제 지금은 전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축계량협회에다가 굉장히 좀 약간 호의적이고 특히 전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저희 일을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직에 계셨을 때 더 알았으면은 더 많이 지원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자문관님께도 좀 여쭤보는 부분이긴 한데 진짜로 현직일 때 이걸 알았으면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했을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축계량협회가 올해 설립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짧은 건 아닌데 현직에 있을 때부터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는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건 있지만 협력 관계가 지금 이재용 회장님 오신 뒤에 어떤 시군하고 종축협회하고 협력 관계가 그 전에는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저도 이제 자문관이 저부터 이제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런 협력 관계가 그 전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없어서는 안 되죠. 전라북도 지역본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우 젖소 정도 뭐 다 알아서 해주는 사업팀장 고동균 팀장을 소개합니다. 아, 팀장님 고동균 팀장님이시고. 반갑습니다. 다음에 계속 할까요? 네, 그리고 우리 한우 쪽을 맡아서 주로 이제 한우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젖소도 하고 있고 예전에 종돈도 했었나? 종돈도 알고 있고 삼대 축정 다 알고 있는 멀티 플레이어죠. 우리 황재영 차장이시고요. 황재영 차장님. 그다음에 너무나도 보물 같은 정말 고부의 아들. 우리 정읍의 아들. 그 젖소를 지금 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한우도 하고 있고 유전체도 하고 있고 우리 지부의 모든 굳은 일을 혼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두 친구가 너무 듬직한 거는 일이 많고 힘든데도 전혀 그런 내색을 없이 일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디 소문내고 싶어요. 한우에 있어서 뭐 전북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사육 주수에서부터 그리고 또 개량에 대해 관심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아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려운 점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북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가분들이. 보통 그 사육 규모가 좀 큰 농가, 대단히 농가들이 많이 있는 한우 같은 경우? 규모가 큰 농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부터 정읍하면은 또 개량의 1번지처럼 이렇게 되는 곳이라서 농가들이 지식 수준이 너무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본부 직원들도 열심히 공부도 또 하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 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뭐 책도 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농가가 원하는 진짜 소중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임실인데 임실하면 또 치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젖소 낭농 되게 정읍의 아들 담당을 하시나요? 임실 쪽도 다녔는데 다 개량에 관심도 많으시고 지금 뭐 앞으로 트렌드 A2 우유 또 더지종 그런 것도 새로 사업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시고요. 그러면은 딱 업무가 이렇게 분장되지 않고 같이 하시는. 젖소 업무는 최진욱 과장이 다 맡아서 최진욱 과장이 담당하고 한우 업무는 황재영 차장이 다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괄은 고동 팀장이 맡아서 하고 유전체 또 고 팀장은 유전체 업무를 또 맡아서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업은 다 돼 있어요. 대신 이제 누구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 합니다. 되는데 회식은 자주 하세요? 어떤 편이세요? 회식이요? 식사 자리가 많고 저희가 막 술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고대리하고 이제 밥 한 끼 먹으면서 소맥 한 잔 정도 먹고 그런 정도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요? 자주 안 하고 자문관님도 열이 없이 자문관님도 그러세요? 제일 기다려지는 그렇죠. 황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거 뭐 대단하죠, 진짜. 뭐 저도 뭐 아는 분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일단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자존심이 강하시다. 그 한우에 있어서 한우 개량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개량함에 있어가지고 노력을 그만큼 하고 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협회에서 지금 이제 운영하면서 엘리트 카우. 엘리트 카우도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있어서 가지고 자기네들이 엘리트 카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자존심을 가지고 개발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지역이죠. 자부심이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개량해 나가고 계시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또 임실 지역 같은 경우, 임실 지역 같은 경우도 한우 개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균 도축 성적 같은 것도 예전에는 정읍을 다른 지역에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임실이 슬금슬금 이제 따라오고 있어요. 임실이요? 그래서 임실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그
관심은 가지고 싶지만은 선정이 되지 않는 지역 농가들도 많이 있지만 또 관심 가지고 있는 농가분들은 또 그만큼 또 신경 쓰고 계신 도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부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올해 사업량 자체도 되게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하고는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네. 자문관님 역할이 상당히 크십니다. 저희가 도를 방문할 때는 항상 자문관님 같이 동행을 해주시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정기적으로 매달 네. 그 축산과하고 예. 같이 업무 협의를 예, 예. 거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팀장들은 팀장급 직원하고 예. 그 또 경영팀하고 가서 아, 예. 경영팀인가? 예. 응, 경영팀하고 음. 같이 또 정기적으로 한 예, 달에 예. 한 번씩 모이고 저희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고 네.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주 만나고 자주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크게 또 도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네. 만나서 네. 서로 얘기하고 저희 고민 말씀드리면 네.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예. 전북 내에서 그 일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제가 네. 올해 발령 받아서 예. 다녀보진 않았거든요. 예, 예. 아, 다닌 데 중에서는. 한우 아니면 좋습니다. 뭐 어디쯤요? 예. 이번에 최근에 한우 쪽을 진대 쪽을 제가 다녔 김제? 네. 예. 거기도 정읍의 옆에 딱 인접한 지역인데 예, 예. 가는 목장마다 다 계량에 관심도 많으시고 아, 농가들 다. 예. 거기도 예. 들어가면 뭐 협회 직원이랑 뭐라도 대화하려고 네.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와. 보통 들어가면 뭐 대화만 1시간 정도. 1시간? 네. 예. 그렇게 대화를 길게 이어가면 그날 일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예. 딱 끝날 때 슬쩍 예. 여기까지. 놀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걸 회장님께서 하셔야겠네요. 그죠? 예. 따뜻하다.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깊이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데 사업 양으로만 볼 건 아니고. 어떠세요? 다녀보시면 뭐.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전북 지역 본부 예. 처음 와가지고 이제 정읍 지역에 이제 한우 개량이 많이 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북 지역에 정읍 지역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예. 다른데 우시장이나 이런데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큰 게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 개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 자기 집 씨암소 군이 너무 약한 농가 그런 분들이 예. 정읍에 가서 소를 암소를 대량으로 사와가지고 아예 우군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부안 쪽이나 아니면 익산 쪽 이런 쪽에서 많이 봤는데 예. 그래 이제 그런 농가들 가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가와서 자기네들 개량을 좀 더 앞당기는 그렇죠. 선한 네. 영향력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전북 지역도 다들 이제 지금 발전이 점점 더 많이 달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읍에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좋다고 나쁘다고 말한다면 좋은 거지만은 네.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거좀 전북에 와가지고 솔직하게 해서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게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을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전라도 지역은 거의 안 왔었으니까. 근데 전라도 지역에 이제 오고 나서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기도나 강원도는 전북보다 상당히 못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네. 왜냐면은 또 경기도 분들은 또 철저하게 또 관리하시는 게 있고, 아, 그래요? 강원도 분들은 또 자기 집 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오래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데, 네. 전라도 지역은 그런 게 좀 없어 보이는데도 또 막상에 또 자기 소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시면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고 계신 게 또 보이더라고요. 아, 특징적인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뭐 워낙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전북의 발전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과 지금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과 네. 지금 현재요? 네. 팀장님 얼마나 계셨죠? 전북 지역 본부? 전북 지역본부로만 하면은 19년부터 19년. 있었고요. 네. 그 호남지부로 네. 하면은 지금 거의 한 20년 20년 정도.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축종이 좀 바뀌어서 예, 예. 좀 그런 건 있는데 많이 변화는 있어요. 근데 네. 좋은 부분도 있고 예, 좀 예. 안 좋은 부분도 있긴 두 가지 한데 다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그
의지가 좀 없었던 농가들, 그러니까 지역들이 많이 좋아진 그런 정읍이나 이런 데를 본보기로 보고 많이 따라와서 이제 많이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거는 진짜 좋아진 건 것 같아요. 근데 그 또 앞서가는 분들 중에서 딜레마에 빠져서 좀 뭐랄까 이제 좀 관심을 덜 갖는 그런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매너리즘 그런 식으로 자기 예전에 그런 거에 좀 약간 그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변화를 못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농가를 방문했을 때 특히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고집이 세신 분들, 자기 그쵸. 노하우 이게 맞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힘들고 차라리 진짜 좀 몰라서 많이 물어보는 분들한테는 진짜 더 많은, 그리고 다음 연도에 갔을 때 그런 농가들은 진짜 많이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최진욱 과장하고는 좀 반대의 입장이에요. 좀 고집을 버리시고 이렇게 좀 순응을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농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문관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자문관님께서도 뭐 쭉 그 누구보다도 오래 보셨을 텐데요. 전북의 축산 어떻게 변해가고 하는 부분을 보셨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90년대 초부터 이쪽에 있었는데 1980년, 70년, 90년 이런 때는 축산업이 소규모이고 영세이고 그냥 생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사회도 발전했지만 축산업도 그에 따라서 발전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옛날에는 축산업 한다고 하면 뒤로 숨었잖아요. 그렇죠. 나서서 얘기 못 하고.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이제 노하우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누가 축산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쉽게 진출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되고 현대화되고 또 업으로만 따지면 수입도 괜찮아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고 더더욱 이제 지금 가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2세 경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그래서 2세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쵸. 이제 인턴 기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면 축산업이 그때에 비해서 진짜 많이 발전했다. 아마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 비중도 커지고 그와 반면에 어떤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그런 과정을 좀 있더라고요. 전북도 제가 봤을 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전북하고 지금의 전북은 또 다른 모습이. 본부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부임하신 지 이제 한 5달 되셨나? 6달 되셨나? 그쵸? 6개월 차. 6개월 차 되셨죠?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여기 전라북도 쪽에 이제 호남지부에도 저도 한 2016년도에도 호남지부? 호남지부에 2016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 17년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4년도부터 경기지부에 있다가 15년도에 있었구나. 15년도, 16년도 호남지부에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상황인데 그때하고 또 수준들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 농가분들의 수준들이 예전에 제가 이제 이 BD의 역할 이런 거를 하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느낀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계량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사양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졌다면 지금은 대부분이 좀 한 군데로 고민하고 하나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경영해서 좋은 우량 암소를 생산을 해서 좋은 소를 만들어내는 게 대부분의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순환 경제 얘기하면서 축분에 대한 걸 얘기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너무 그런 부분을 걱정 없이 내가 개량에 대해서 어떻게 돈 벌 건지 이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쪽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우리 한우 농가들이 그런 고민 없이 진짜로 제대로 개량해서 돈 버는 그런 것만 고민하는 게 좀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또 우리도 또 실제로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인데 실제 개량 쪽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료 요구이라든지 사료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접목이라든지 연구가 빨리 필요하고 우리가 그쪽을 해야겠다. 지금 많이 늦었지만 그리고 전북대 이학규 교수도 지금 얘기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 탄소 저감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탄소 발자국 그런 거를 지수를 내놔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서 내놨겠지만 실제로 그 관련 데이터가 그러니까 레퍼런스 뭐지? 참조 데이터. 참조 데이터가 지금 없거든요. 사료 효율에, 사료 요구율에 대한 한우 사료 요구율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유전체 쪽으로 이제 하셔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이학규 교수님 보셔도 괜찮을까요? 아니 그 부분은 편집을 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노재환 차장 이거 편집해주고 그래서 이 사료 효율이나 요구율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형질로 이제 다가서고 있다. 제가 느끼기에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새로운 숙제가 던져진 거죠. 생산성의 연구가 아니고 이걸 해결을 못하면 지속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내가 농장을 당장 내년에 물을 닫았는데 내후년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그러니까 그게 걱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등급 한두 등급 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당장 눈앞의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을 좀 체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조직 내적으로 보면 저는 너무 아주 해피합니다. 너무 해피하고 전문가님 너무 좋으시고 우리 고 팀장 너무 그냥 물불 안 가립니다. 보통 팀장은 일할 때 물불 안 가리고 뭐 잔머리 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좋은 겁니까 물불 안 가리는? 일할 때 물불 안 가리는 스타일. 그럼 불법도 다시 합법과 불법으로 합법으로 물불 안 가립니다. 그리고 또 굳은 일 힘들고 엄청 일이 많아요. 황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량함소도 거의 혼자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 본부장으로서 이제 제가 제가 동기를 부여하도록 만들어요. 혼자 열심히 하니까 내가 더 해야겠다. 내가 더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게끔 각자 다들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고 팀장도 그걸 느꼈는지 모르지만 내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 직원들은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너무 고맙고 카메라 있어서 방송을 아시는 유튜브 각을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진욱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젖소도 하고 한우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젖소를 되게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서에 오래 있어요. 젖소가 좋나요? 한우가 좋나요? 아니 아빠가 한우 키우는데 말을 못하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